저는 대전에서 이제 그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용어나 말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전달되는데 거기서부터의 뭔가 차별이 있거나 이렇게 장벽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네, 조다정님이라고요. 네, 저랑 같이 퍼플라이저 활동도 했었고 멀리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본인에게 직접 듣기로 하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온 조다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중학생 때 2007년도에 뇌전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에 있으면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퍼플라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정기적인 자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대발작은 한 10번 이내 정도였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소소한 또 소발작들, 전조 증상들이 이제 많이 다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타인 앞에서 이제 발작이 노출된 적은 훨씬 적었었어요. 좀 운이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온전한 저일 때 발작 이야기를 꺼내는 타인은 의료진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저에게 간질이나 질환병이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는 정말 적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더라도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불쾌감보다는 아, 내가 왜 미리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자책이랑 또 발작으로 인해서 일단은 또 외상이 제일 먼저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더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런 좀 미래가 조금 많이 더 걱정을 해서 그런 걱정이 훨씬 컸었어요. 단어로서 어떻게 뭐 생각을 제가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저에 대해서 원치 않은 이미지가 생기고 간질이니 뭐 뭐니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게 싫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질이라는 말로나마 이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대처를 해주시는 것께 또 감사하기도 해서 조금 약간 아직도 마음속에는 조금 이중적인 그런 감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뇌전증을 설명을 할 때면 간질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뇌전증 이전에 간질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간질로나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어쩌면은 이름도 없이 그냥 뭐 어떤 설명만으로 남아서 좀 연구가 더뎌졌을 수도 있고 뭐 의미를 보자면 좀 부정적이지만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이랑 의료 어떤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질환병이나 간질에 대한 그런 생각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듯이 뇌전증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후에 의미 부여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사실 질환의 어원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좀 제 생각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는데 질환한다는 말은 이미 어떤 어원을 떠나서 그냥 욕설에 조금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욕설이나 그냥 조금 약간 안 좋지만 그냥 내 말을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간질이 이런 뜻이니까 뭐 사용을 좀 자제하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질환은 좀 너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너무 일상생활에서 숨 쉬듯이 조금 다들 좀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고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철없을 때 쓰고 했었지만 지금도 이제 쓰시는 분들을 조금 간혹 귀에 걸려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어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언급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질환이라는 단어가 뇌전증을 어떤 약간 안 좋게 뭐 저격하려는 그런 뜻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범위를 이걸 뇌전증이랑 엮어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너무 크게 이렇게 간질처럼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한 번쯤 약간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랄병과 간질에 대한 제 생각은 환자로서와 인식개선 활동가로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나뉘었던 것 같은데, 환자일 때는 뇌전증 단어를 이제 들음으로써 조금 되게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가족들한테는 더 흔하게 들으니까 뭐 괜찮냐 뭐 약간 저한테 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그럴 때면 조금 많이 위축도 되고 좀 심리적인 상처도 되고, 좀 단어를 부정하기보다는 좀 저를 많이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왜 하필 나지? 약간 이렇게 저한테 피해의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저한테 이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았었고, 이제 제가 남들한테 나서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옛날에는 되게 좀 움츠러들고 뇌전증이라는 이유뿐으로 좀 많이 굳이 내가 언급을 하게 되는 상황을 꺼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냥 뇌전증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혈압이나 그런 것들처럼 그냥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게 되면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한테 인식 변화도 많이 되게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로서 느낀 점들은 그냥 뇌전증을 설명하는 단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사회적인 인식은 바뀌어야겠지만 개인 인식 변화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라는 건데, 뇌전증 인식 이후의 것까지 어떻게 뭔가 조금 요구를 좀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간질이라는 단어가 뇌전증 홍보의 수단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떤 디딤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야가 더 고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도 사실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정을 긍정적으로까지 바라는 거는 생각의 자유를 조금 방해하는 게 아닐까 약간 싶기도 하고, 그저 이제 단어로서 받아들여서 뇌전증을 수용해 주시는 정도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은 저희 장누리 선생님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통합교육 모임 와이낫을 운영하고 계시고, 주제가 좀 도발적이죠. 브런치 모임에서 지랄을 말하고 있는 친구에게 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을 이렇게 심재신 대표님한테 이 토론자를 이렇게 부탁받고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이 얘기는 중간 부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미술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복지관이나 뭐 학교들에서 장애를 발달장애 주로 갖고 있는 아이들부터 청소년 성인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이제 장애 비장애 같이 수업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 돌봄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발달장애 아동들이나 통합교육 아동들을 위한 수업
자료나 아니면 그런 자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라는 책인데요.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지적장애와 뇌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열성 경련으로 대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열성 경련일 때는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찾아보거나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의사 선생님은 열성 경련이다, 몸이 커지고 신체가 건강해지면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해줘서 그때까지도 한 번도 뇌전증이란 단어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열 없이 경련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아예 진료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뇌전증이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진단 코드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상세불명의 뇌전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뉴는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발작을 했어요. 아이가 서 있다가 갑자기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그냥 90도로 그냥 쓰러져서 경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다가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비약적이지만 엑소시스트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런 모습 정도까지도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나서부터는 본인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상해요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부터 자기 몸 키로수에 맞는 약이 이렇게 증량할 때까지 경련을 계속했지만 대발작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자라온 생활과는 너무 다른 차별을 아이의 지적장애보다 뇌전증 때문에 먼저 제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건 좀 내 주변에 똑같은 케이스들이 너무 없어서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한 4년간의 과정들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이렇게 장애 관련 일러스트들을 그려서 알리거나 아니면 통합교육 모임 와이낫이라고 통합교육 안에서의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섞여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그냥 자조 모임입니다. 네, 그런 모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하고 나서부터는 좀 부담감이 생겼어요. 뭔가 책도 잘 팔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매년 퍼플데이에 막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막 자료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용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질환이 이런 걸로 온 거라고? 를 검색하면서부터는 이 용어가 안 좋은 용어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거를 지칭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 용어가 아이의 그 대발작 모습이랑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경련하는 모습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앞과 후에 후유증만 갖고 있지 그 모습을 보는 거는 저잖아요. 이 용어가 지칭하는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고 주변인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저는 공감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꾸 드라마나 영화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단어가 꽂히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39이라는 그 39의 그 친구들 3명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너무 찰지게 그 배우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 용어를 지금 뭐 촬영 다 했겠지만 지금 새로 하는 촬영본이라도 조금 빼주시면 안 되냐라는 글을 쓰려고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게시판에 지랄 용어를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또 충격인 거예요. 드라마는 현실감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텍스트로는 남길 수 없다. 이건 뭐지? 그러면서
지 띄고 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같이 막 올리면서 이거 쓰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꿈쩍을 안 하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 실천이라는 선생님들이 주로 출간을 하시는 출판사의 책이거든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저자가 선생님이고 다 교육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두고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떻게 지랄과 발광을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다른 육아서적 같은 거, 그리고 사춘기를 다루는 서적, 그런 데는 정말 많이 쓰이지만 이 출판사에서조차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쓸 수 있는지가 너무 화가 나고요. 근데 막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지식인들도 그 지랄 총량의 법칙, 그거 토요일 날 말씀하셨던데 그 단어를 또 너무 잘 갖다가 막 기사에도 쓰시고 막 그러는 거여서 정말 이게 이 용어가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서 이거는 또 39이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과 의사 3명이서 있는 상황에서 2명의 의사가 계속, 이 여자분 의사가 계속 쓰는 말이긴 한데, 야, 쟤 왜 저러냐? 이런 거 보고서, 야, 지랄병이지. 뭐 이러면서 그 지랄을 지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한 컷에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본인들이 만나는 환자나,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발작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텐데, 이게 꼭 뇌전증뿐 아니어도 저희 어머니도 약물이 갑자기 너무 몸 안에 뒤섞이시면서 경련을 하셨거든요. 그럼 누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의 모습을 보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드라마잖아.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검열을 분명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의학적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조차도 이렇게 담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지만 다른 너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묻혔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교회를 가는데요. 성경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들이 엄청 번역이 많이 되면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변해서 뭐 개정 100개,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칭하는 용어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아이만 이제 예배당에 들려보내고 저는 바깥에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작고 야 그거는 옛날에 엄청 오래전 성경에 있는 그냥 고유한 명사 같은 거야. 그거를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 이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교계에서의 성경책에 가로라도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정말 어제도 그냥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면서 이제 배고파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옆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아이들 3명이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말이 그냥 다 들리는 거죠. 근데 지랄지랄도 몇 번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막 이렇게 상처를 막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들리니까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라면을 쏟아갖고 점주님한테 가서 말을 할 때는 이런 용어들 하나도 안 쓰고 너무 예쁜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꼭 부모님이나 다른 상황 아니고서도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이런 용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업데이트 되고 있고 지랄 관련해서는 요즘은 발작 버튼 온 이런 단어들이 인터넷 상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쓰인다고 해서 신조어들이 또 생겨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성인은 다른 비장애인보다 뇌전증을 갖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살아가면서 발병할 경우가 퍼센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한 달 정도 준비를 그냥 이렇게 제 삶 속에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 와이낫 모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뇌전증이 먼저 발병했던지 장애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발병하든지 정말 많은 퍼센트로 뇌전증이 발병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저같이 대발작을 보지 않고는 소발작은 그냥 뭐 눈 껌뻑껌뻑 하거나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자면서 조금 흔들리거나 하는 정도로는 질환에 대한 용어가 체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써요. 그냥 밥 먹으러 가서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야, 그 용어는 이 용어야.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칭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파토 나겠죠? 걔는 나를 만나기 싫어하고 저는 걔를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져서 점점 저희들의 사이는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친밀한 집단에서는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저희 와이낫 안에서는 뭐 단톡이 거의 한 1000개 뭐 이렇게 오가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톡방에서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어머님이 막 이렇게 남편이 돈을 펑펑 쓴 거예요. 그래서 돈질을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우 지랄 안 돼요 노노노 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넘기고 싶어서 하지만 알리고는 싶어서 얘기를 하면서 포스터도 이제 공유를 하고 저 토론자로 대전에 뜹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분께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솔직하게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본인은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본인은 몰랐고 내가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 포럼을 준비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 전까지는 그냥 퍼플데이, 뇌전증의 날 이런 때만 뭔가 나눌 수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이 타이밍은 아무것도 없는 때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토론회가 있다, 이런 자리가 있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과 정말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낫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이 포스터를 올리면서 또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이 타이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용어가 난리로는 이게 어감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용어가 있으면 그걸 쓰겠대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냥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쓰겠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대체 용어를 꼭 있어야 돼?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비욘세 영상을 이렇게 누가 보여주셨어요. 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가수가 저는 바뀐 가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대체 용어를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예 다른 용어를 갖고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비속어고 요게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용어를 점점 안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 김재훈 님이 그때 한창 카레로 뜨셨었어요. 와이프가 맨날 카레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에 강황장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김재훈 팬인데 그 피드를 이제 계속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댓글로 저도 한번 소심하게 달았어요. 그래서 김재훈 님이 너무 죄송하다. 몰랐다. 그냥 다른 분들이 써주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냥 썼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된다면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 죄송하다라고 DM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해시태그를 달아주시지 않으셨고 이 검색어로 했을 때도 2016년, 17년도 자료가 검색이 될 뿐이지 2019년도의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용어를 찾지 않으셨거든요. 강황 어쩌고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용어를 그냥 사라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용어를 찾을 수 없다면 아예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재석 님이 유튜브에서 옆에 계셨던 분이 막 형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는 그냥 욕도 쓰시고 편하게 하세요. 이러니까 나는 편한 자리에서도 쓰기 싫어.
어느 순간 그 욕도 듣기 싫고 내가 쓰는 것도 싫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널리 꼭 지랄 용어 하나만 갖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욕을 좀 더 덜 쓰는 사회가 되는 걸로 같이 간다면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든 뭐든 꾸준히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나 자리들이 마련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벤트나 캠페인 같은 게 조금 밝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장애나 아픔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러니까 조금 밝게 재밌는 걸로 이렇게 뭔가 나눌 수 있는 거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런 게 나눠지면 본인도 스스로 누가 이렇게 지적질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는 훨씬 더 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세상은 언어에 민감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문해력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해력으로 이 언어를 접근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사람과 소통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이렇게 꼭 이렇게 직접적인 거 아니어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오영진 선생님이시고요. 대전에 있는 위지원 협동조합의 이사로 창업자기도 하시죠. 네, 지금은 이사로 계시고요.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서비스 만들고 이제 운영하는 일들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뇌전증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냥 장애인으로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뇌전증을 처음 경험했던 때가 중학교 때 이제 시절에 제가 이제 장애인 기숙사 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뇌전증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서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처음 그걸 접했을 때 되게 뭐라 그러지?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 간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전증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릴 때 당사자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간질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제 좀 써왔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퍼플라이저 모임 있다고 해가지고 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뇌전증 관련된 거에 왜 나를 연사로 초대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그냥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인식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장애 당사자 어려서부터 이제 일해 왔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가 뭔가 좀 예민하게 좀 굴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그냥 핸디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뇌전증도 일종의 핸디캡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이제 핸디캡이 있지만, 근데 이제 핸디캡을 겪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거나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야, 나 장애인이다 이러고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나와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게, 그냥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냥 저는 장애를 별로 인식을 못 하고 다녀요, 솔직히. 그러니까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 그냥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해지고. 안 그러면 못 살거든요, 사람이. 네, 그런데 다니다가 이제 가끔씩 혀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과격하신 분들은 이제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도 움찔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안 괜찮다고 하지?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얼굴을 안 맞았는데 자꾸 얼굴 맞았다고 이제 네, 자꾸 이제 놀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가? 근데 이제 이거마저도 비장애인 분들한테는 좀 약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장애라는 게 일종의 이제 평상시엔 무덤덤하지만 마음속 깊숙이에는 일정 정도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도대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해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가 정상 기능을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 기능이라는 거에 대한 또 이구심이 전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휠체어를 저같이 탄 사람과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신체적 핸디캡이 좀 어느 정도 격차가 크니까 장애인과 뭐 비장애인 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미비하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20초 안에 못 끊으면 신체적 제기능 못하는 건가? 시험 성적을 뭐 몇 점 이상 못 맡으면 그 뇌 기능의 뭐 일부 기능이 뭐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언뜻 보니까 어느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핸디캡의 그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이 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애를 바라볼 때 그냥 순전하게 그냥 일정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그림은 실제 휠체어 타신 분이 직접 그린 거고 그분이 이야기를 스토리화 해가지고 웹툰으로 그린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려서 이제 걷다가 넘어졌는데 장애를 입게 됐어요. 원인 불명으로 못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때 이제 그 아기가 딸기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병원에서 좀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병원에서 이제 백밤잘 동안만 휠체어 타면은 엄마가 딸기 케이크 사줄게 라고 이제 애를 다독거리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밤이 지나니까 엄마가 딸기 케이크를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정말 장애가 있구나 이걸 언제 느꼈냐고 하면은 이제 복지카드가 나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는 게 아까 말한 신체 본래 제기는 못한다 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정말 장애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뇌전증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좀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뭐 뇌전증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물론 교육도 드러나면 좋겠지만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대전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일반 비장애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들을 설계하고 대전시에 내면 대전시가 반영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정책 모임을 좀 가게 됐었거든요. 거기에 갈 때 저는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두 가지를 인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거기에 장애를 가진 청년이 유일하게 저 혼자예요. 거기 한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되는데 유일하게 저만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장애인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야, 거기는 장애가 없는 친구들만 모이는 데 아니야?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 같아서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회 변화가 저는 인식 변화나 사회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정책 네트워크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술 먹고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이 대전에 청년공간 만들어질 때 휠체어 접근성 다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이제 한 군데 빼고는 휠체어 접근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친해지는 것만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장애인 당사자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교육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에서 그러면
친하게 지내면 많이 해결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이제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새해엔 친구가 필요해서 신년 파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행도 가기도 하고, 수목원도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밥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장애를 사회에 노출시켜보자. 장애 인구가 5%라고 하는데, 왜 밖에 나가면은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 근데 그런 노출들이 적으니까 아직까지도 인식 개선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그 병신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통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보통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는 단어에서 오는 상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의사소통 도구, 그림에서 오는 상처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이 깔려 있는 상태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이제 다양한 표현의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도구를 잘못 썼을 때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피하면서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핸디캡을 바라볼 때, 저는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빨간색으로 본 타인이 이렇게 봐줘야 돼. 너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 청년 네트워크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와 핸디캡을 동일시하면 안 되겠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이제 타인이 나를 볼 때 핸디캡과 결합해서 봐주는데 그걸 따로 봐. 그거 플러스 나도 내 핸디캡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불편한 거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하고 야, 나 이거 불편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를 더 넘어가지고 나 당사자 스스로는 좀 자존감을 더 높이고 그런 말에 좀 말을 들어도 쓰지 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존감을 좀 애태우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타심과 배려심과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안 잡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쫙 흡수해서 이상한 단어들을 써대는 것 같거든요. 한번 요거 이 키워드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면 드래곤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이보그 18호입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그 단어에 매몰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비장애인분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도 지랄이나 병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몰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쁜 사람 한두 명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대다수는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인식을 바꾸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지만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애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고 저희 장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도 서로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뭐가 됐든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들이 어떤 주제든 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통합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빌어서 저도 제 핸디캡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친해져야지 서로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옆에서 마이크를 대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스탠드를 갖다 놨어야 되는데 의뢰 손으로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거라고 짐작하고 그 준비를 안 한 제가
떠올랐습니다. 팔도 많이 아프고요.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가 저는 좀 많이 남는데, 인권으로서의 이제 서로 좀 예민하면 좋겠다. 사실 뭐 특정한 질환이나 특정한 장애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 각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지, 그동안 이제 뭐 분야로 나누든 여러 가지 나눠져서 겪는 갈등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